오늘은 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앉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제가 말이 느린 사람이 아닌데요, 굉장히 말이 빠릅니다. 근데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봐도 속이 터질 정도로 말이 느리고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평소에 강의했던 것처럼 서서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한번 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시스템 사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전에 저와 같은 직급을 가진 파트너 한 분이 계셨어요. 저와 같은 직급이니까 돈도 꽤 벌었죠. 근데 이분이 저를 떠나면서 다른 회사로 갔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 회사에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말을 하고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회사에서 얼마 안 있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만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형체도 불분명하고 도대체 시스템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하면서 시스템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무엇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스템 사업인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좀 멋지게 하고 싶은 김종익입니다. 예전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를 컨택하러 오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알아보려면 반드시 이 5가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회사, 제품, 보상 플랜, 시스템, 타이밍. 꼭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설립자의 철학까지 해서 6개로 하긴 하는데, 대부분 5개를 많이 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회사, 제품, 보상 플랜, 시스템, 타이밍. 그 중에 제일이 뭐겠어요? 독수리 오형제처럼 정확하게 5분의 1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저를 컨택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제일이 시스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강력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만 하면 성공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성공 안 하면 그게 바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2가지를 항상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도대체 그게 어떤 시스템이길래 사람들을 성공시키느냐, 어떤 시스템이냐, 그것 좀 얘기해 달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시스템대로 했는데 내가 돈을 못 벌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면 물러주실 거냐고, 계약서 쓰실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얼버무리고 맙니다. 깔끔하게 하겠다고 하신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최고 리더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시스템대로 하십시오, 2년에서 5년 동안 시스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못했다, 그럼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얼마 물어줄 건데요? 5년 정도 했으면 한 1억 주시려나요? 농담이고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스템은 모든 회사에 다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그 단어가 말이 되게 애매하지만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시스템 그러면 모이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회사든지 미팅 없는 회사가 없듯이 시스템이 없는 회사도 없습니다. 다만 그 시스템이 약하냐 강하냐의 차이죠. 그런데 왜 이 시스템이 옛날부터 강조가 됐을까요? 사실 이 시스템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시대가 자꾸 변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자꾸 이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는 보험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험에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가 만든 거기 때문에, 보험 아무 회사나 합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 삼성, 현대, 이런 LG, 이런 데서 보험을 하죠. 그 보험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죠. 회사에서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증원할 때 자기네들을 시스템 사업을 한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스템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만 시스템을 강조하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알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지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의외로 그 원인이 작은 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있는 데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개울가에 종이배가 가고 있는데 뭐 하나 딱 걸려서 안 가요. 그럼 손가락으로 툭 쳐주기만 하면 그 종이배는 유유히 갑니다. 그 손가락 하나 튕기는, 타노스가 손가락 하나 튕기는 것만으로도 우주의 절반을 없애버린다고 하듯이 세상의 모든 일은 아주 작은 거를 고치면, 조금만 수정하면, 그러면 완전히 방향이 전체적으로 틀어지고 확산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알면 여러분 사업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스템이 강조가 된 원인은 네트워크 마케팅 초창기 때 보상 플랜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초창기 때에 많은 회사들이 선택했던 보상 플랜 방식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입니다. 혹시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아메이, 허벌라이프, 뭐 뉴스킨도 그런가요? 뭐 여러 회사, 초창기에 했던 회사들의 대부분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레그를 만드는 데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6명이 독립을 하는 거고, 뭐 9레그가 독립을 하는 거고, 12레그가 독립을 하는 거죠. 그렇게 어느 한 레그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면 내 손을 떠나서 자생적으로 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입니다. 마치 내가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내가 계속 그 자식이 조금 좀 뉘앙스가 그러네요. 교육을 시키고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첫 월급 탔는데, 뭐 옛날에는 뭐 빨간 속옷 줬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주잖아요. 뭐가 최고죠? 돈이 최고죠. 그래서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딱딱 갖다 줬어요. 너 써라 그래도 뭐 저 아직 뭐 혼자인데요,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분가를 딱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 신경을 안 썼는데도 이 아이가 계속해서 한 달에 60만 원씩 꼬박꼬박 갖다 줘요. 물론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막 200만 원씩 갖다 줬으니까 되게 좋죠. 그렇다고 이 아이를 결혼을 안 시킬 거예요? 시켜야죠. 60만 원 적지만 그래도 아무 신경 안 써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님이 이제 맛이 들린 거죠. 이거 되게 좋다. 아무 생각 안 했는데도 6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네. 애 하나 더 낳아야지 해가지고 애를 또 낳았어요. 그래서 또 아이를 교육시켜서 열심히 키워서 애가 또 돈을 막 주다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분가를 했어요. 이 둘째 아이도 60만 원씩 줘요. 여기서 60만 원, 저기서 60만 원, 한 12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네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레그가 계속해서 독립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6레그가 독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66에 36, 360만 원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12레그가 독립을 하면요, 와, 그러면 뭐 600, 720만 원이잖아요. 좋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레그를 계속해서 독립을 해서 무한대로 독립을 해 나가는데, 물론 뭐 나카지마 가오루나 뭐 덱스터 예거나 이런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독립을 해 나갈 수 있는 리더 중에 리더도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레그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론상으로는 뭐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2레그가 20레그가 알아서 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자리에 똑같이 모여서 똑같은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12레그가 있어요. 아니면 20레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키워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똑같이. 리더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죠. 그래서 아메이가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이 됐습니다. 그 강력한 시스템의 힘으로 그 많은 레그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카운셀링 할 때도 똑같습니다. 카운셀링을 할 때도 이게 왜 이렇죠? 저게 왜 저렇죠? 그러면 시스템대로 하세요. 시스템에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리더들은 너무 편해졌죠.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그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 이후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플랜 방식이 진화를 했습니다. 진화라고 하기엔 좀 뭐하죠. 왜냐면 진화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또 장점과 단점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변화가 됐냐면 바이너리 방식까지 변화가 됐습니다. 바이너리 방식은 뭐예요? 딱 두 줄기만, 두 레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만요. 바이너리 방식이 바보도 이해하는데 너라고 이해 못하냐? 안 웃기십니까? 네, 저도 별로 안 웃깁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나오긴 했지만 그만큼 쉽다는 거겠죠. 자,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시스템을 강조하고 했던 것들이 바이너리라는 아주 작은 두 렉으로 굉장히 강력하죠. 바이너리는 왜죠? 내가 5레그 6레그를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2레그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밑에다 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뎁스, 위스는 못 늘리더라도 뎁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양쪽이 1대1로 맞으면 띵하죠. 왔다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레그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만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다고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기본적인 시스템은 돌아가 줘야 되는 거니까. 왜 사업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제품도 몰라, 보상 플랜도 뭐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 도대체 회사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뭐 창립자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2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 기본적인 거는 중심은 남겨놓고 창의적으로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 스폰서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스폰서 입에서 돌아오는 말이 뭐예요? 그거 60년 전에 다 해봤던 거야. 그냥 시스템대로 해. 이러고 자꾸 창의력을 막아버립니다. 제가 25년, 23년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저는요, 그때 당시에도 회사 제품을 인터넷에다 판매도 시도해봤고, 물론 뭐 고발당해가지고 뭐 벌금도 물기도 했지만, 전단지도 돌려보고, 잡지책에다 광고도 내보고, 하여튼 생각나는 것들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스폰서들은 굉장히 이걸 막더라고요.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소용없이 끝났습니다. 왜냐면 그 길게 가지를 못해요. 그래도 옆에서 누군가가 마음으로라도 지원을 해주면 조금 슬럼프가 오더라도 가고 이러면서 어떤 길을 만들 텐데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는 많이 해서 맛은 봤죠. 그래서 대충 어떤 거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예 그것조차를 시도를 안 해요. 그리고 뭐 하죠?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대로, 미팅장에서 얘기하는 대로만 합니다. 꿈과 목표 설정하시고, 명단 작성하시고, 언제까지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고, 뭐 60년대 했던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의 8단계가 시스템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툴이죠. 자, 제가 조금 빠르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금도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사업이라고 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새로운 회사들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을 쓰지는 않아요. 대부분 지금 바이너리를 쓰고 있고, 바이너리하고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 그 사이에 뭐 하이브리드 방식, 뭐 매트리스 방식, 유니레벨 방식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요, 그 수많은 레그를 줄이는 노력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수많은 레그를 단순하게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바이너리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레그 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시스템 노래 안 하셔도 됩니다. 의존도가 상당히 낮춰도 되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스템 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시스템은 우리 곁에 잔잔하게 그냥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활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시스템을 판매하는 사업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스템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메이 지금 현재 브레이커웨이 방식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시스템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회사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시스템의 의존도를 상당히 낮추시고요. 그 빈 공간 안에 여러분의 창의력을 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계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몇 개 올리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몇 개 올리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왜죠? 올릴 게 없는 거예요. 회사 제품 보상 플랜, 그리고 나 여행 갔다 하고 사진 찍은 거, 그 다음에 빈 공간에 뭐 하실 거예요? 우리 교육 받는다? 이런 거? 재미없는 거죠. 너무 그 식상한 것들만 올리니까 좋아요 숫자도 받지도 못하고 올리는 본인도 재미있지도 않아요. 뭐가 메아리가 없잖아요, 들어오는 게. 아, 이 사람 참 독특하게 한다, 사업을. 이런 걸 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품이 우리 회사는 건강식품이 강점이 있어. 우리 회사는 화장품이 강점이야. 그러면 어떻게 포장을 해서 바깥에 시장에다 내놔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찾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비자라면 나는 뭐에 끌릴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아이디어 회의를 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것이 먹히면 좋고 안 먹혀도 상관없습니다. 또 수정해서 또 한번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보고, 자, 어떠냐? 그랬을 때 고객들도, 소비자들도, 프로스펙터들도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 설명을 보고 이거 재밌네, 이 사람들 참 사업 재밌게 하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등록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만 지금 100개가 넘습니다. 그 회사들이 전혀 다른 보상 플랜, 전혀 다른 제품, 전혀 다른 생필품,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사업을 다 똑같이 해요.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딱 걸고 다 똑같이 합니다. 그것을 복제라고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복제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복제도 나중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복제도요, 그런 걸 복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스템에 대한 그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시스템대로 했다고 해서 성공하고 시스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실패하고 지금 그러는 시대가 물론 영향은 가겠지만 그것이 완전 키는 아닙니다.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기본적인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녹여내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고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다거나 느낌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계속 유지하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